방탄소년단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 리뷰하고 있습니다. 벌써 11번째 트랙이에요. 이 앨범의 또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죠. 타이틀곡인 온입니다. 네, 뭐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선보였던 활동곡과 송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유사한 구성의 곡이에요, 사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멈추지 않는 음악적 시도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특히 사운드 소스에서의 변화가 매우 돋보이는 곡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인 파워풀한 안무와 그리고 마칭 밴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져서 이제 볼거리까지 있는. 네네. 네. 아까 우리 디오니소스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그 퍼포먼스가 진화가 돼서 네. 지금 온의 그 퍼포먼스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멤버별 파트 이제 구성에서도 지난번 활동곡처럼 각자의 멤버별 특징을 잘 살려놓은 파트 분배가 온이란 이 사운드 트랙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믹싱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곡의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아이돌들이 이제 음악 방송에서 보통 타이틀곡을 부를 때랑 느낌이 좀 다르게 멤버들의 목소리 자체가 좀 붕 뜬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붕 뜬 느낌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모호한데 공간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쉽게 좀 설명을 하면 DNA와 비교를 했을 때 DNA는 멤버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세세하게 잡아서 부각시켰던 곡인데 온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에 뭐 특색을 주기보다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훨씬 중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은 멤버들이 뭐 이 부분을 정국이 불렀냐, 지민이 불렀냐, 진이 불렀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뭐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의 나를 던져 이 두 쪽 세상 이런 메시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도록 이제 세팅을 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멤버 한 명 한 명보다는 팀을 강조한 느낌이랄까?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 방식은 이제 블랙스완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도 이제 언급했지만 그동안의 방탄 활동곡 멜로디 구성은 이제 고음역의 타이트한 멜로디잖아요. 네, 맞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블랙스완만 봐도 고음의 멜로디보다는 자극적인 사운드 트랙이 귀에 먼저 다가오는 느낌. 네네. 네. 기존의 방탄 활동곡과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른 느낌을 주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히 아까 뭐 믹싱 방법이라고 네. 했는데 사실 실제로 부르는 창법 면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아마 그런 그쵸. 효과가 더 많이 부각이 됐을 거라고 맞아요, 저는 맞아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볍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는 또 네. 탄력성을 보여주거든요. 노래 자체가 뭔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몸에 많이 힘을 뺐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많이 있고 네, 앨범이 뭐랄까요? 이전 앨범들보다도 훨씬 힘을 많이 빼면서 오히려 그 트랙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공간감이 강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되게 조화로움을 확 이루어지면서 네. 방탄만의 어떤 그 가장 저는 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 다른 색깔들이 딱 모였을 때 무지개가 딱 만들어서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지개 같은 뭔가 그런 노래예요. 그렇죠. 네, 색깔이 되게 다양한 무지개 같은 곡 오는 네. 무지개다. 그렇죠. 네. 네,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렵다는 사실 얘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아니면은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멤버가 한 명 한 명이 덜 부각되는 곡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이미 7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한 곡만 틀어놔도 방탄소년단이라는 걸 알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은 저는 이런 곡은 갖고 나오기 참 어려운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훅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강조가 되지 않잖아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렷하게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온 같은 경우에는 블랙스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어린 팬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외워서 뭐 노래방에서 부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이 노래를 외우기는 진짜 힘들겠다. 뭔가 어린 팬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면으로 보면은 계속 헤이 나나 이것만 계속 외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창법 면에서도 힘은 주지 않지만 그걸로 또 다른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곡이다. 무지개 맞아요. 같은 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어서 랩라인이죠. RM, 슈가, 제이홉 유닛곡 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닥고 타오르는 저 부시 기름이 닥쳐오르 먼저 질투삼킨 내 백신 휩쓸려가고 싶네 오늘의 선수 입증하신 내 건수 물기 시작한 동동동 동네 보기 내 동동동 톡톡 연단의 개시를 툭툭 반응이 없어 네, 저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좀 돋보였던 게 기존의 사이퍼 시리즈보다 물론 그 힙합 곡의 결은 갖고 가면서도 사운드의 결 자체가 좀 레이어가 좀 더 섬세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 앨범 전체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공간감에서 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앨범 안에서 뭐 힙합 아이돌이랑 컨셉을 이어가는 느낌이 이 욱에서 드러나서 맞아요. 좋고 랩 가사도 그렇고 뭐 멜로디도 그렇고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방탄소년단만의 이 랩라인만의 사운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구성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랩을 빼고 그냥 트랙만 들어보고 싶다라는 인스트루멘탈만 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맞아요. 좀 생기는 트랙이었어요. 정말 비트만 놓고 봐도 굉장히 너무 좋은데 할 수 있을 법한 비트에 굉장히 랩라인 3인방에 다이나믹한 래핑이 굉장히 막 진짜 리듬도 막 끊어졌다가 흘러갔다가 막 이렇게 그쵸. 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곡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가사의 본연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가사의 본연의 느낌. 혹시 좀 마음에 드는 가사 있으셨어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꽂힌다 이런 가사보다도 그냥 쭉 읽어봤을 때 이해가 연결이 되는. 쭉 읽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의 가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제가 아까 이제 무지개라고 표현했듯이 RM, 제이홉, 슈가의 또 개성 있는 세 가지의 색깔의 목소리가 뭔가 되게 비트감 위에 딱 올려졌을 때도 잘 합쳐지는데 또 따로 들으면 굉장히 또 따로 개인 솔로곡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게 다채로움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힙합 아이돌 컨셉을 지금까지도 어쨌든 계속 가지고 온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팝으로 장르를 사실 선회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 랩라인의 정체성을 견지하겠다라는 좀 굳은 의지 이런 게 보여요.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그 곡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시원시원한 이제 이 3인방의 랩이 녹음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저는 콘서트장에서 이 사이퍼 무대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저거를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거의 분출하듯이 내뱉는 심정은 어떨까 그런 궁금증은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아마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연결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저 베스트 곡 안에 좀 넣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들으시면서 본인이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요. 너무 속 시원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가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이유가 뭐 너무 속 시원한 가사잖아요. 그래서 분노 물론 필요하지. 타오를 땐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역사고 그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직설적이면서도 되게 은유적인 표현들을 같이 넣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트랙을 들을 수 있게 이 3명의 랩라인 멤버들이 곡을 이끌어가고 있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참 이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개성을 네, 이렇게 세 사람의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렇죠. 뭔가. 그러면 이번에는 보컬 라인 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보컬 라인의 유닛곡 제로 어클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곡, 이 앨범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은 곡으로 꼽는데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문득 시계를 봐 곧 12시 뭔가 달라질까?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도 이 하루가 끝나잖아. 초침과 분침이 겹칠 때 세상은 아주 잠깐 숨을 참아 제로 어클락. 이 부분이 저는 초침과 분침이 겹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희망이 있는 내일이 온다. 이 비유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로의 컨셉이 되는 곡들 있잖아요. 네. 위로에 되는 이제 컨셉이 있는 곡들은 잔잔하거나 조용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 곡은 가사는 이제 위로를 하지만 네. 트랩 힙합 장르로 처지지 않은 멜로디, 네. 리듬감 그리고 반복적이고 중독성 있는 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네. 되게 좀 특이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브릿지 부분에서 이제 멤버별로 두 마디씩 나눠서 불러요. 네. 나눠서 부른 후에 마지막 이제 코러스 파트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눈 이유가 마지막 이제 코러스 후렴 파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게 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네. 계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곡을 들었을 때 뭔가 힐링송. 그렇죠. 힐링송 모두 다 공감할 수 있고 희망 주고 뭔가 그런 노래인데 또 방탄만의 방법으로 힐링송을 또 개척했다. 뭔가 힐링송 하면 어쿠스틱한 느낌의 사운드에서 기타 그쵸. 사운드도 들어가고 뭐 이런데 그리고 좀 멜로디도 조금 천천히 가면서 조용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멜로디가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힐링이 돼요. 또 맞아요. 뭔가 그래서 뭔가 힐링송의 개척자다. 뭐라고 해야 돼? 뭔가 지금 세기에 맞는 힐링송, 트렌디한 힐링송. 좀 이렇게 제가 너무 극찬들을 하나요? 자꾸? 극찬이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가사에서 조금씩 박자가 미끄러져 쉬운 표정이 안 지어져 익숙한 가사 자꾸 잊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방탄소년단의 얘기잖아요. 그쵸. 네, 뭐 박자나 가사나 이거는 방탄의 얘기인데 이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본다. 내 잘못이었을까? 그리고는 이제 내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런 거는 또 그냥 일반 사람들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공감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탄소년단만의 이야기가 공감대를 일반 사람들에게로 넓혀서 이런 이야기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방탄소년단이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게 만든 힘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다들 너무 맞아요. 공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트랙 순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로 어클락 앞에까지는 또 좀 어둡고 분노하고 센 느낌이었다면 이 곡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제 에고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이번 앨범에 트랙 구성에서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꼽았던 곡인데요. 비쉬의 솔로곡 이너 차일드입니다. 그 여름날의 공기 너무 차갑던 잿빛거리의 소리 숨을 마시고 네 문을 두드리네 We gon' change We gon' change
네, 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엄청 선호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멤버의 서사가 너무너무 이 곡에 잘 담겨 있어서 제가 베스트로 꼽았었어요. 본인의 추억을 원래 이제 팬들과 잘 공유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멤버인데 어릴 때 이제 처음 방탄소년단이 됐을 때부터 본인한테 있었던 일들을 꼼꼼하게 이제 팬들한테 어릴 적 사진부터 공유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고 그런 면에서 본인의 추억들을 이 곡 하나로 다 풀어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캐릭터까지도 곡에 직접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민 씨 솔로곡 필터 가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은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터가 굉장히 뭐랄까 좀 몽환적이면서 그리고 좀 추상적이기도 한 그런 느낌 그리고 독특한 소재였는데 BC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직유인 게 많죠. 아니면 아예 뭐 직유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느낌이라 멤버들 각자의 성향이 이 솔로곡에 묻어 있어서 그걸 느끼는 재미도 많이 느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R&B 느낌에서 브릿 락 장르로 네. 밴드 사운드로 가면 변화를 줬다는 게 맞아요. 네, 비군이 그리고 예전 솔로곡과는 다르게 간결하고 힘있게 내주는 창법 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솔로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의외였던 게 밴드 사운드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BC가 밴드 사운드의 노래를 부른다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본인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재즈한 느낌, R&B 스타일 이런 것들을 늘 얘기했던 멤버인데 갑자기 이런 청량한 사운드로 넘어오면서 근데 이것도 잘 소화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보컬 말씀하신 것처럼 창법이 좀 바뀌었네? 이런 점들을 느끼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음악적 장르적 변화가 확실히 팍 느껴지는 곡이었고 저는 사실 이 가사가 굉장히 직역적이고 뭔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저도 약간 위로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요. 누구한테나 어린 시절은 있으니까요. 저도 약간 뒤를 돌아보게 약간 위로되는 마음들이 조금 느껴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결국 또 공감화시켰구나 해서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또 다시 극찬본 나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가사들이 정말 어쨌든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서사를 쭉 풀어놓은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팬들 입장에서 알고 들으면 사실 더 재미있는 약간 까먹는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만 봐도 초콜릿이네 맛있겠다 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내용을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알차고 그쵸. 잘 들리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트랙은 구호즈라고 불리는 유닛이죠. 같은 95년생 친구 지민 씨하고 B 씨의 듀엣곡 친구입니다. 네, 지민 씨의 첫 프로듀싱 곡으로 저는 화제가 됐었죠. 가사를 보면은 싸우고 화해하는 이 7년지기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사가 난 달에서 넌 별에서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베프, 하루는 왼수.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그러니까 참 방탄소년단이 연습생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제 함께 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우리 추억을 한 편 한 편 영화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끼리만 아는 이 만두 사건은 코미디 영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감없이 풀어놓는 게 이들의 첫 유닛곡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초콜릿 하나 까먹는 느낌. 네,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곡이기도 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오래된 친구들. 이 곡을 들으면서 그거를 또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친구들. 그거를 그것을 또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두 분이 또 함께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함께 해왔죠. 네, 함께 해왔죠. 같이 노래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네. 함께 해왔고 뭐 다시 이제 곡 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저는 7번의 여름의 추운 겨울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 추억불보다 오래 뭐 이런 네. 가사들 이런 것들이 뭔가 진짜 이들이 정말 7년이라는 생각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또 같이 어떤 수많은 감정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둘이서.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딱 뭔가 폭탄이 빵 터지는 느낌? 동감이 되는 게 중섭 트레이너와도 네. 저도 이제 만두 사건도 사건이 있고 있었어요. 네. 보니까 이게 만두 사건도 있었고 이게 TMI네요. 이게 네. 있어서. 한 14년 전에 네. 뭐 있고 또 영화도 자주 봤었고 네. 네. 이런 또 얘기를 데서...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네. 그러게요. 또 이 가사를 또 네, 공감되게 되네요. 대단하네요. 네. 저 여기 친구 한 명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이 생각해보면 아까 비 씨하고 이제 지민 씨의 가사가 되게 많이 대비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네. 쓰는 방식이. 그쵸.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둘이서 또 같이 노래를 부를 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또 후반부 얘기 또 좀 해주세요. 후반부에 이제 콰이어 팀이 등장하는. 네, 합창이 또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떼창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웅장함과 화려함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 편곡이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욱과 함께 이 곡을 좀 베스트 곡으로 좀 뽑고 싶습니다. 자신의 취향이 한껏 가미된 이제 베스트 곡 취향. 네, 맞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이 콰이어가 들어가는 게 보통 이런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 네, 아니면 이런 우정에 대한 얘기, 그쵸? 이런 감동을 주고자 하는 이제 코드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계획이 있었구나 같은 느낌? 네, 전 그런 느낌이었네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또 16번째 트랙. 와, 진짜 저희 방금 같은 부분에서 놀란 것 같죠? 16번째까지 왔어요. 맏형이죠. 진 씨의 솔로곡 문입니다. 아름답다 하지만 내 바다는 온통 까만 걸 꽃들이 피고 하늘이. 네, 이 곡은 정말 장르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바뀐 멤버 같아요. 네. 2017년 어웨이크와 2018년 에피파니와 비교를 하면 정말 180도를 더 지나서 그쵸. 360도 달라졌어요. 안 돼요. 360도면 원점이에요. TMI. 네. 180도 달라졌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근데 장르 변화에 맞게 더 단단해진 톤들이 생겼고 굉장히 역동성이 느껴지는 보컬 표현력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군을 생각하면서 듣는다고 하면 라고 생각할 이런 것도 잘하네?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곡인 것 같고 그래서 진군이 이거를 라이브 무대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늘 진 씨의 라이브 무대는 콘서트에서 또 팬들이 기대하는 무대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화양연화 때를 보면은 진 씨가 I Need You랑 런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외로운 청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 비유도 백합이라는 꽃의 비유가 되고 그래서 항상 영상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보여줬고 그 정점이 지난 솔로곡 이제 에피파니에서 또 보여줬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솔로곡 문에서 그 외로움을 극복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장르적인 변화하고 같이 흐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유나 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 씨가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좀 뭐랄까요 의미 확장이 조금 예쁘게
조금 차분하면서도 예쁘게 이루어진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이게 에피파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I'm the one I should love가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가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가사였는데 이게 이제 문에 이르러서는 All I see is you가 된 거죠. 그래서 너라는 이제 대상으로 확장이 된 거다 보니까 이때 you가 갖는 의미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재밌네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요? 네네, 저희도 너무 재밌네요.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의 깊이를 어쨌든 많이 넓혀갈 수 있게 하는 게 방탄소년단 앨범을 이제 저희가 리뷰할 때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감상적인 곡을 한번 했는데 또 재밌는 트랙이 나오네요. 네, 다음 트랙은 RMC와 슈가씨의 듀엣곡 리스펙입니다. 요즘 날 떠다니는 단어 근데 요즘 뜻이 좀 헷갈려 그걸 한데 누굴 자꾸 뭐만 하면 나도 잘은 몰라 브라더 낸들 알아 분명히 사랑보다 상위 어쩜 그중 최상위 네, RMC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슈가 씨하고 리스펙이란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대요. 그러면서 이걸 곡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탄생한 곡이라고 합니다.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듯이 하는 랩이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죠. 네, 맞아요. 2000년대 즐겨 들었던 올드스쿨의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친숙했던 것 같고 트랙에서 이제 악기 소스들은 이제 트렌디함을 놓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또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엔드에 이제 리스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음없이 얘기하는 게 얘기했던 것들이 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사투리를 쓰면서 뭐 그쵸, 이렇게 그쵸.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어떠셨어요? 이거 같은 게 굉장히 좀 쉽게 다가왔어요. 쉽게 다가오는 곡. 지금 여쭈 곡들 중에서 굉장히 쉽게 다가왔는데 맞아. 가사를 이렇게 싹 들어보면은 재밌지만 뭔가 또 그들의 또 뭔가 그 리스펙이란 단어 안에 그거를 생각하는 그 복잡한 생각들이 또 다 들리는 거예요. 뭐지? 왜 쉽게 받아들이겠다 또 고뇌에 빠지게 만들지? 약간 이렇게 좀 저는 쉽지만 어려운 곡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 게 사실 리스펙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지 그리고 또 RM과 슈가다 두 사람이서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서 리스펙이란 곡을 부른다 이러면 상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승화를 시켜서 곡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고 사실 단어는 정말 쉬운 단어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생각하는 리스펙에 대한 정의가 이제 쭉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어쨌든 생각을 쉽게 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가볍게 쓰는 단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의미가 좀 퇴색되기도 했는데 이 방탄소년단의 리스펙 들으시면서 또 한 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리뷰도 끝을 향해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또 왠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인데요. 18번째 트랙입니다. 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 We were only 7 But we have you all now 내 고백 결과 본 뒤에 이렇게 못 잡은 손끝에 Yeah, we got to live it.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앨범에 We Are Bulletproof 파트 2라는 곡이 있었어요. 2013년에 발표한 이 We Are Bulletproof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시기 어린 열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발표한 같은 제목의 곡은 그 시절을 회상하는 느낌이 담긴 그들의 곡입니다. 이 곡 역시 RMC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가사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곡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원곡
들었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른 거는 원곡 들었을 때 느낌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죠. 네, 완전 힙합 곡이었다가 결국에는 그쵸? 조금 트렌디함을 좀 많이 가져간 느낌이 들고 네. 그랬을 때 저는 좀 이거를 들었을 때 이제 7년이란 세븐이라는 앨범 네. 7년이 요거를 좀 빗대어서 좀 듣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뭔가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막 지금까지의 방탄소년단이 막 있기까지의 겪었을 수많은 감정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되게 많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저 같은 맞아요. 경우. 그래서 벌스 파트 가사에서 가진 게 꿈, 밤새 춤을 추며 노래해, 뭐 끝이 없던 악보들, 뭔가 연습생 시절의 그런 것들이나 네. 또 활동하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정말 열정이라는 것들에서부터 성공이라는 것까지 네. 그다음 노력이라는 거 다 포괄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굉장히 곡에서. 재밌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The Eternal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라면은 파트 2 때하고 이제 7년 후인 이 이터널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좋아했던 이 그룹이 달라졌는지 또 어떤 면에서 또 음악적으로 발전했는지 한 번에 와닿을 수 있는 곡이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트랙까지 저희가 왔어요. 아쉽네요. 맵 오브 더 소울, 그쵸? 맵 오브 더 소울 세븐의 마지막 트랙 아우트로 에고고요. 제이홉 씨의 솔로곡입니다. 네, 앞서 제가 트랙부터 정말 잘 구성한 앨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의 리뷰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아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사실 가사를 보면 방탄소년단보다는 제이홉, 정호석의 얘기거든요. 앨범 마지막을 이렇게 멤버 개인의 이야기로 끝맺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세븐이라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인터루드 그리고 아우트로까지 모두 멤버들의 이제 솔로곡으로 구성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전통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결국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멤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방탄소년단이 되었다는 서사가 사실은 결국 이게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일단 그런 생각도 너무너무 크게 들고요. 이 곡 자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 곡은 편곡 자체가 굉장히 밝고 희망차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후렴구에 막 브라스 사운드라고 해서 약간 네. 그런 사운드들이 더욱더 힘차고 뭔가 막 결심, 의지를 막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스 악기들이 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이홉 군의 보컬 자체도 무언가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툭툭 내뱉는 느낌? 네. 그리고 전 재밌는 거는 이 노래에서 두 명의 인격체, 방탄의 제이홉과 일반인 정호석 이 둘이서 같이 부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오묘했어요. 성공했을 때의 그쵸. 방탄과 일반인 그렇게.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이미 너무 충분히 성공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까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이제 이 7명이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넓게 보면은 이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좀 확장을 시키면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또 그 커뮤니티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 이런 방탄소년단의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그리고 소우주 등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메시지들이 또 한 번에 이렇게 합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앨범 와. 맵 오브 더 소울 7 리뷰를 모두 진행을 해봤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한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방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아이돌 그룹의 좌표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뭔가 옛날 노래 들어보면 뭔가 가사에 의미들도 있고 네. 여운들이 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쭉 리뷰를 해보면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운도 남고 그렇다고 네. 절대 가볍지 않고 네. 그러면서 공감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에게 힐링을 주고 뭔가 모든 가사들이 다 그렇게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네. 노래인 것 같아서 우리 아이돌들이 조금 더 아이돌 그룹에 조금 더 좌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다른 느낌의 해석들을 또 들으니까 우리 기자님의 네. 너무 더더욱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탄의 무한한 창작 능력과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가 이 앨범에서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좀 자극이 된 것 같고 이 앨범이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뻔한 음악들이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와 삶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방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음 앨범과 네. 활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아티스트네요. 그렇죠. 늘 방탄소년단은 어쨌든 좌표가 어느 정도 되기도 했고 또 기대를 또 안고 가야 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세븐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중압감들이 있겠지만 저도 오늘 이제 리뷰들을 쭉 하면서 뭐랄까요, 방탄소년단 멤버들만이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서 들려준다는 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팬분들뿐만 아니라 대중분들까지도 이제 알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들리는 게 많은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앨범을 혹시 조금 뒤늦게 접하셨다면 약간씩 방탄소년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고 이전 곡들과 비교도 하면서 들어보시면은 네. 훨씬 즐겁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중섭, 오기록 트레이너 이 두 분과 저희 함께 시간 보내봤습니다. 두 분 요즘 같은 시국에 또 건강하시게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방탄소년단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 앨범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돌 씬에서는 흔치 않은 이야기이자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길을 또 하나 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탄천국 스페셜 DJ 박혜였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